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히 뛰고 있는 우리 산업의 동맥은 육지위 화물트럭.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뿐만은 아니죠. 바다 위 대형 선박도 핵심 주역인데요. 오늘은 그 선박을 책임질 미래의 인재들을 만나봅니다. 항구의 도시 부산, 이곳에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입니다. 지난 3월 항해사와 기관사를 꿈꾸는 150명의 교육생이 첫 발을 내딛는 자리. 오션폴리텍 외항상승 및 운항선 교육과정 입교생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해기사가 되기 위한 첫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교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승 과정은 한 2.6대 1 정도가 되고요. 원양 어선 과정은 한 3.3대 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언에 대한 이제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우리 관련 협 단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교육생들은 약 6개월 동안의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서 밀도 높은 해기사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운항 시뮬레이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6개월에 걸쳐가 반복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컨트롤 콘솔은 전체적으로 배를 조종하기 위한 정보들과 조작 기계들이 있습니다. 저 선박이 바다와 거의 흡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최첨단 시뮬레이션 실습실. 360도로 둘러싼 모니터에 각종 상황들을 가상으로 설정해서 선박 운항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스타트. 오케이, 시뮬레이션 스타트. 자, 이제 시뮬레이터가 스타트가 됐고 상대 선박이 배와 우리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엔진 하프햇. 모든 운항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실습 수업. 이를 통해서 실전에도 강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네. 자, 실제 배랑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네요. 예, 기술력이 진보되어서 실제 상황과 99% 이상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선박을 다양하게 조정을 하면서 선박에 대한 회피 동작 또는 선박을 안전한 수역으로 조선해가는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수원 입교 전만 해도 전공도 직업도 천차만별이던 교육생들. 아직 모든 게 낯선 교육생들에게 오늘은 조타기를 잡아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방향으로 알아서 가게끔 한 분 와서 타 한번 잡아보실래요? 예. 자, 스타보드 오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스타보드 10. 스타보드 10. 예, 좀 더 자신 있게. 스타보드 10, sir. 되셨어요? 네. 그 시뮬레이션을 작동하면 그런 식으로 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복명복창 명확하게. 훈련도 실전처럼 조타기를 잡은 두 손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 저 2시 방향에 있는 선박이 보이죠? 예. 저 선박을 우리 창틀 프레임에 딱 걸치게 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봤어요? 예. 우리 항해사관들이 저러한 선박들이 방위 변화나 각도의 변화가 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선박들을 주의 깊게 보고 적절하게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피항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해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스타보드 10.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해기사가 되는 길, 집중도 높은 실습 수업을 통해서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것도 배우고 지리학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면서 이게 쉬운 직업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여기서 교육을 하면서 꼭 이제 전문가로서 직업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은 기본 이론도 철저히 익혀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선박의 안전훈항과 관련된 내용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방파제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 또는 레이더 음영 구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험을 인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제사들이 분석하고 다시 가공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받습니다. 잘 보시고. 항해 중이거나 항만을 오갈 때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비롯해서 다른 선박들과의 교신 상황을 설정해 가상 체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냐 보니까 호주 가죠. 예. 11시 17분에 출발해서
7부두 74선석에 12시 29분에 도착합니다. 예, 좋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다 들리죠? 예, 들립니다. 이렇게 다 부산항에 있는 모든 선장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느 산업 현장만큼 해상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바로 안전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박 운항자들이 항만을 입출항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이동의 흐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활한 교신이라든지 또는 정보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이런 선박의 정보가 곧 선박 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죠. 몇 달 뒤 교육생들이 학수고대하던 특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실습선 교육이 있는 날인데요. 연신 사진을 찍으며 한껏 들뜬 교육생들. 지금 그 선박 관련된 재원이나 이런 것들,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이제 교육할 때 다시 사진을 보면서 이 장치가 무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사진을 다 찍어가고 있어요. 자료로 쓰려고. 예, 자료로 쓰려고. 선수 쪽에 우리 배가 지금 방위가 몇 도인지, 방위 몇 도입니까? 100도와 110도의 사이인 106도를 가리키고 있죠. 네. 배의 성격뿐만 아니라 기관실도 교육생들로 북적이는데요. 선박의 동력을 책임지는 엔진과 발전기 등이 설치된 기관실. 이곳은 특히 기관과 교육생들에게 연수원 교실에선 얻을 수 없는 배움을 주는 살아있는 강의실입니다. 이론으로만 이렇게 듣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정도 같은 거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실제 제가 이제 담당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배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실제 이제 실습선 타고 나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2박 3일밖에 기회가 없지만 열심히 배워야죠. 어떤 과정을 배우게 되나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 구조나 내부적인 기계나 장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교육에 들어가면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은 이해관계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새 짙은 어둠이 바다에 내리고 한눈팔 새 없이 이어진 실습선 체험으로 피곤할 법한 교육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 앉았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먼저 한 발 내디다가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좋은 경험담을 또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자항에 살아서 특별히 힘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자들이랑 생활하니까 당연히 불편한 점 많습니다. 뭐 사소한 거 그것도 또 지내다 보면 또 적응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망사로 배 탈 때 한 2번 온 것 같아요. 뭐 영어 공부 꼭 해야 된다. 그 말 진짜 사실입니다. 영어 공부, 로그북 적을 때 다 영어 적고 내항선도 로그북이 다 영어 적습니다. 목표를 일단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이 끝날 때까지 정말 견딜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난 선배들의 조언, 교육생들에겐 값진 이야기들입니다. 처음 이제 배에 대한 지식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저희 이제 여기 똑같은 과정을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실습선 현장 수업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알아야 할 기계도 배워야 할 기술도 많은 기관과 교육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기 위해서 눈과 귀가 바쁩니다.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뭐 롱타임 딜 핵심 수업이 이제 사실은 끝난 건데. 그렇죠. 예. 어떤가요? 전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처음 보니까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큰 흐름이 있잖아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면 마스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익힐 수 있겠죠. 얼마 후면 선배들처럼 바다로 나가야 하는 미래의 해기사들.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도 책임감도 함께 커져갑니다.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는 내가 과연 이게 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판단을 잘 할 수 없었고 그냥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공부를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책임감이 무거운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옛날 분들은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탄다 그러면 일단 어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맞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뱃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공부를 하면서 참 재미있고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2개월여의 시간이 흐르고 연수원 기숙사가 밤늦도록 환하게 불을 밝혔는데요. 내일 있을 취업 박람회를 앞두고 면접을 봐야 하는 교육생들의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간 내내 틈틈이 작성한 이력서지만 보고 또 볼수록 고쳐야 할 부분이 눈에 띕니다. 왜 이쪽 길을 선택했고 다른 많은 선사들 중에 왜 여기를 제가 지원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내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둬야 담당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드디어 밝아온 결전의 날. 교육생들은 그동안 배운 걸 총동원해서 회기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면접관에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만반의 채비를 마쳤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목표는 뭐예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네. 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거는 돈. 돈보다도 제 아들한테 떳떳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보다는 포괄적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회기사를 목표로 삼은 교육생들. 이들이 바다에 건 꿈과 자신감을 차분히 답변해 나갑니다. 특정한 대로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계속 로테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면접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런 자질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실습기간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션 프로텍션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로 내가 회계사로서 잘 할 수 있는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통급 구조하면서 승선생활하면서 가판병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런 직종이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더 키운다면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된 하루를 마친 교육생들의 얼굴엔 시원섭섭함이 가득합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어렵던가요? 크게 어렵거나 이런 면은 없었는데 준비했던 것만큼은 말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지 않아서 조금 긴장을 덜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붙었으면 좋겠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지금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바다. 그리고 전문 지식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곳의 미래를 걸고 도전한 150명의 해양 인재들. 이들의 힘찬 전진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네!